그래서 우리 이제 갈등 사례를 정리해 나가는 거, 용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에도 있고 받으셨을 텐데, 자신이 처한 갈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아까 이제 드린 말씀들 좀 참조해서 여기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 사례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이런 상황.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다. 세면장을 사용한 후에 슬립 한 짝은 세면장 한 구석에 다른 한 짝은 뒤집어져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좀 회화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 이제 눈으로 쭉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그 G1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 갈등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뭔가? 당신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 말씀은 그걸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건 뭔가? 이 갈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갈등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그냥 제가 몇 가지 뽑은 거고요. 꼭 요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그 책을 보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책 제1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 그 대목에서 또 그 챕터가 한 3개 챕터가 되어 있는데 그 끝나는 챕터마다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갈등 상황을 놓고 한번 그 질문을 이제 던져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게 갈등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갈등 사례를 쓰신 분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갈등을 통해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는구나.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은 뭔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이런 열매, 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런 성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겠다. 신실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들에게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쓰면 다 정답이다. 저는 그래서 갈등 사례이고 정리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쓰면 그게 다 정답이지. 그러나 정답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갈등 아무리 작고 사소한 갈등 상황 지금 뭐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그냥 화장실 우리 지금 습식으로 쓰는 화장실 겸 욕실 거의 이제 바닥에 물 청소할 수 있게 돼 있는 슬리퍼를 사용하는데 그거 좀 이제 모양이 그 아빠 마음에 들지 않게 그냥 너무 자유분방하게 벗어놓고 나온 이 상황 가지고 아들하고 지금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은 어떻게 고르냐, 어떻게 딱 펼치면 나오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에 맞는 말씀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학생용 교재 뒷면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책을 받으신 분이죠. 그 노란 그 암송 카드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 암송 카드가 그 갈등과 관계된 이게 그런 말씀들이고요.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매일 성경이 됐든지 무슨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읽는 방식. 그래서 오늘 내가 접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필요한 구절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쭉 읽어나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갈등 상황에 주시는 메시지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럴 때 직접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듣고 또 주일에 교회 가서 말씀 들었던 거 뭐 또 다른 모임에서 어떤 메시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주시는 어떤 명령은 없는가? 내가 뭘 닮아가야 될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쟁점을 그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세면장 사용 후에 슬리퍼를 왜 정리하지 않는가? 간과하여 스스로 습관이 고쳐지도록 기다려줄 수 없는가? 꼭 정리해야 되는가? 일단 이 꼭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좀 중립성에도 조금 위배되고 꼭 이제 조금 불리해져요. 이런 단어를 쓰시면. 그리고 세면장을 사용 후에 슬리퍼를 왜 정리하지 않는가? 왜라고 하는 것이 쟁점에 들어가 보면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죠. 선택을 물어보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선택에 대한 질문이네요. 간과하여 스스로 습관이 고쳐지도록 기다려줄 수 없는가?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쟁점을 좀 서로 그 아들하고 아빠랑 얘기하려면 조금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욕실 슬리퍼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 사건, 실질적인 문제, 뭐 슬리퍼 이제 뭐 찾아봐야죠.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나온다. 근데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빠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일단 슬리퍼 상태가 이게 지금 아무렇게나 내팽개쳤고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내팽개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세면장 한 이 슬리퍼 두 개가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남을 배려한,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슬리퍼 요 상황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는 남을 좀 배려해라. 지금 뭐냐? 아빠 생각에는 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쟁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세면장 슬리퍼 정리는 사용한 후에 해야 하는가? 사용하기 전에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한 사람이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사용할 사람이 정리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그 아들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한테 이제 당장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컴플레인 안 한다. 슬리퍼가 이렇게 저렇게 있든지 내가 정리해서 신고 혹시 거기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도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쓸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말이 되지 않나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요, 장소를 쓸 때 그 교회 이렇게 장소들 뭐 가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정리해야 되느냐? 근데 정리는 또 어떤 상태로 정리해야 되느냐? 쓴 사람이 해야 되느냐? 쓸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자면 또 서로의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면장 슬리퍼도 사용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사용할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러면 뭐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는 배려하라고 그랬는데 아들도 그렇죠. 아까 그 주장이라면 앞에 사람을 배려할 거냐, 뒷 사람을 배려할 거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앞에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슬리퍼 정리를 잘 해놓고 나와라. 그럼 그 다음 사람을 배려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용한 대로 놓고 나오면 그건 앞에 사람에 대한 배려죠. 세면장 슬리퍼는 어떤 상태로 정리되어야 하나? 이건 이제 특정 상태가 이제 있었을 때, 뭐 두 슬리퍼를 가지런히 놔야 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정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질문을 좀 더 선택적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세면장 슬리퍼는 두 켤레가 가지런히 나란히 놓여져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래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이 명확하도록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면장 슬리퍼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그 이거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도요, 충분히 이런 쟁점들을 뽑아내는 연습들, 이런 사고의 훈련이 있으면, 저는 이제 세면장 슬리퍼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가만 있어, 여기 쟁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사용한 쟁점 한번 여기 붉은 글씨로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사용한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한다. 이게 이제 그 아빠의 주장이에요. 아빠의 입장. 그런데 아들의 입장은 뭐냐면 꼭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가 아까 그 쟁점을 정리할 때 과연 동일한 질문에 대한 주장인가?
이게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사용한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한다. 반대는 뭐죠? 사용할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해서 챙겨서 신는다. 꼭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의 반대말은 뭐죠? 꼭 정리해야 된다. 정리할 필요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두 가지 쟁점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얘기해, 뭐 서로 이제 아들한테 그러겠죠. 야, 슬리퍼를 썼으면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한 사람이 뒷사람 좀 생각해야지. 이러면 아들이 아니 그걸 뭐 꼭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두 아빠랑 아들이랑 티격태격한다. 그럼 결론이 나올까요? 결론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들은 지금 그걸 꼭 정리해야 되느냐, 정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아빠는 지금 이미 그것을 전제하고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앞사람이 할 건지 뒷사람이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두 가지 쟁점이 한꺼번에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쟁점 T차트 정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쟁점을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줄 수 있죠. 슬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정리할 것이냐, 사용할 사람이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사람이 정리해야 되는 이유들을 그 관심사에서 쭉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쟁점은 1번 문제에 대한 쟁점이겠죠. 쟁점이 1번 문제가 1번이 되겠죠. 1번. 1번이 지금 이 상황의 실질적 문제의 쟁점으로 하고, 사용한 사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빠의 입장, 사용할 사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입장, 그리고 그 밑에는 각각 그 이유들을 쭉 기술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요게 이제 T차트를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명확해지고 토론에 들어갈 수 있고, 해결책들을 찾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거는 실질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그 뒷면에 여러분은 갈등 사례 정리하는 용지 뒷면에 맨 윗부분에 보면 이제 인격적인 요소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왼쪽 윗부분이 왼쪽 윗부분, 여기가 상대방이 나한테 의사소통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냐, 귀찮아하는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자기 방으로 갔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어떤 주장이 아니라 그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죠. 좀 더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의 정리는 없을까? 이렇게 쓰면, 이건 조금 제가 이제 과장해서 쓴 거예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 분명치 않은 발음으로 평소보다 입을 평소보다 작게 벌려 말하고 얼굴의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인사도 없이 뒤돌아 나갔다. 지금 이 표현하고 귀찮아하는 듯이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자기 방으로 갔다. 지금 아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기분이 나쁠 가능성이 많아요. 아들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대화가 또 썩 잘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대화에 대한 내용 조금 얘기하겠지만, 이제 판단의 언어들이죠. 불성실한 태도, 귀찮아하는 듯한 불성실한 태도. 이거를 조금 더 저는 뭘까 하면서, 이건 제가 그냥 추정해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생략할게요. 그 이제 마음에 대한, 이거는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이고 내가 원하는 감정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데 내가 원하는 감정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근데 여기에다가도 진지한 태도로 대하기를 바란다. 진지한 태도가 뭘까요? 제 아들한테, 야, 너 아빠가 얘기하면 좀 진지한 태도로 대해봐. 이거는 그다지 영향가 없는 요구다. 왜냐하면 알아듣기 힘들고 본인은 진지하게 하는데 나름대로의 진지함이 아빠 마음에 과연 들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하는데 아빠의 입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지. 야, 너 왜 아빠가 진지하게 좀 하라는데 그게 행동이 그 모양이야?
아, 진지하게 했잖아요. 아, 그게 진지하게 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야, 요렇게 좀 얘기할 수 없겠냐. 예를 들면 아빠 얼굴을 바라보고 고개를 얌전히 끄덕이며 뭔가 알고 싶다는 궁금하고도 진지한 표정.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지하다. 이것도 판대내어놓긴 하지만 지금 막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진지한 표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 아니냐. 고개를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한번 행동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표정을 하는데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사용한 사람이 슬리퍼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슬리퍼를 쓸 사람이 정리하고 확인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겠어? 아,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불가능하다. 아니,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뭐 축구 선수가 우리가 축구 선수처럼 공을 못 차잖아요. 그거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죠. 훈련을 하면 그렇게 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소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실력 차이는 나겠지만 분명히 연습 안 한 사람보다는 연습하면 실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운동하는 거 연습해 가지고 익숙해지는 거, 그거보단 제가 볼 땐 이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말에 대한 표현들, 그래서 이 진지한 태도로, 여기 이제 진지한 태도로 대하기를 바란다,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이 말, 진지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 어떨까. 여기도 마찬가지, 화난 얼굴로 짜증스럽게 말한다. 이거는 아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화난 얼굴은 어떤 얼굴이고 짜증스럽게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 밝은 얼굴로 조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한다. 근데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의 생각에 바뀌어서 아들의 말이 맞구나. 만약에 인정하시려면 그거는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의 협상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연습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밝은 얼굴로 조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빠르지 않게 말한다. 사용 후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좀 놓는 것이 뒷사람을 위한 배려지.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아빠가 원래 주장했던 내용은 변하지 않고 아빠가 주장했던 말의 방식만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를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실질적인 문제의 주장은 바꾸지 말고 예전에 했던 똑같은 주장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말을 바꿀까, 이것을 여기다가 이제 먼저 설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게 말이 잘 나오겠어요? 이게 먼저 이렇게 쭉 한번 작업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그런데도 이제 딱 준비를 했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가 확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또 야, 아들아 얘기 좀 하자. 그런데 애가 계속 좀 삐딱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의 속을 잘 긁어놓으면 뭐 준비했던 거 다 날라가겠죠. 그러나 계속 이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이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식,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 방식인데 그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겠느냐, 이제 이거를 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 해결 용지에. 그래서 이 G2까지, 인격적인 요소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 밑에 부분은요, 요거를 그냥 옮겨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G2에 보면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이 순서를 좀 정리하는 거죠. 요거는 내 마음, 이 마음이 말로 행동으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써놓은 의도는 그거예요. 마음. 근데 마음은 뭘로 점검하느냐? 마음을 점검하는 건 뭔가 하나의 척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척도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9절까지를 그 척도로 해서 5가지 포인트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은 아까 그 G2, 저 위에 인격적인 요소 써놨던 부분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방에 했던 거 오른쪽 위에 있는 표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옮겨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마음속의 우상인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그 주장 중에서 반드시 절대 꼭 이제 이런 단어가 붙게 되는 여러분들이 절대적 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써오셨는데 제가 조금 수정한 게 있나 모르겠네요. 음,
요 부분 첫 번째 파트를 우리의 척도에 따라서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슬리퍼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나쁜 습관이므로 고쳐야 된다. 슬리퍼는 반드시 두 켤레가 나란히 있어야 된다. 그것도 누가 해야 되느냐? 슬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의견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이 아들을 뜯어 고쳐야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말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한다면 아들을 뜯어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도 뭔가 좀 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실질적인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걸 왜 사용한 사람이 해야 되지? 사용할 사람이 하면 안 될까? 저는 이 생각도 충분히 나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슬리퍼 정리의 상태를 내가 어떤 걸 고집하고 있었던 게 내 우상이구나. 여기다 이제 이런 걸 써본다는 거죠. G3, 여기 첫 번째 파트에 여기는 아까 그 G2에 첫 번째 그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그 의사소통의 방식을 여기다가 좀 옮겨 쓰면 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대답할 때 성의 없는 태도, 자기 방 요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다가는 여기 이분은 좀 다른 내용을 쓰셨는데 이것도 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니까 원래 이 오른쪽 요 칸에다가 제가 이제 의도한 바는 뭐냐면 요게 이제 상대방을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바로잡으려면 내가 상대방한테 진짜로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예 그냥 문장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꾸 이론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요것을 지적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건 내 다음 주에 비폭력 대화라든지 또 아이메시지라든지 이런 그 대화의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한번 문장을 써봐야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해본 방식은 그것도 뭐 100% 제 마음에 든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생각이 아빠하고 달라도 아빠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좀 진지한 태도를 취해주길 바란다. 진지한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G2의 인격적인 문제를 정리하는 부분에 밑에 아랫부분 정리해놨던 것을 그대로 옮겨왔고 밑에 요 G3 요 밑에 부분 정리하는 것 청소년 시기의 불완전한 인격 인정한 이거는 지금 온유하게 바로 잡으려면 얘가 지금 아빠한테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막 들이받고 이러는 게 지금 내가 슬리퍼 문제를 지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 원인이 왔는데 지금 아빠한테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학폭? 학교에서 뭔가 당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 그래서 한번 그 아이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 왜냐하면 아빠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의 원인 제공을 아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아이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성장기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 오른쪽에다가는 이 왼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G3의 위에 부분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가 직접 수정하는 거고 그 밑에 부분은 상대방의 좀 더 근원적인 원인들에 대한 해결을 해나갈 것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 잡는다. 그리고 이제 G4의 왼쪽 부분은 고백과 용서를 통한 관계 회복. 오른쪽 부분은 문제 해결.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아빠와 아들 간의 서로 불편한 대화의 패턴으로 인한 감정,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고백과 용서인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하나 좀 추가해야 될 게 아까 그 G3에 기록했던 아들을 향한 권고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아빠 마음 뭐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아빠에 대한 태도를.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러면 슬리퍼 문제는 뭐 저절로 해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슬리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여전히 그 슬리퍼 정리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오는 협상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은 아쉽다. 그래서 꼭 그 슬리퍼를 왜 정리를 해놔야 되는지 아마 아빠의 그 관심사와 또 아들의 관심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3의 대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갈등 사례 정리하는 부분을 좀 그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하고 이 강의의 내용을 적용해 나갈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정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A4 용지 앞뒤로 한번 여러분들의 한 케이스들을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으로 좀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더 개발하시고 이제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듣고 그 여러분들 지금 정리 좀 하셨잖아요. 정리하신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보시고 이제 그거 좀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사소한 갈등 사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 참조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다. 정답은 뭐다? 여러분들이 쓰면 다 정답이다. 그냥 빈칸을 뭔가로 채우시면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정리해 볼란다 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정답이고요. 또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 있고 그걸 서로 비교하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또 보내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절반은 제가 대화에 대한 강의하고 절반은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 피드백 받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우철 선교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목사님 오늘 그 사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거 한번 작성해서 보내야지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보낸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쉬우면 제가 할 게 도전해 없죠.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벌써 고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고민하다 보면 하여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게 사후의 리포트의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전에 내가 한번 계획해보는 설계를, 갈등 관리 설계를 한번 해본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네, 해보시면 꼭 어떨까 싶어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우리 고윤희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 보내주신 거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필요한 코멘트 있으면 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들으시고 이야기 좀 하실 거 있을까요? 예, 저 오늘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소리가 많이 끊겨서 잘 못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예.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좀 이거 교환이랑 해서 좀 파악은 했어요. 네. 근데 일단 그 모든 갈등의 그 쟁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한 거, 상처받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쟁점을 좀 파악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실제 상황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자꾸 어떤 그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실질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쟁점을 머릿속으로 자꾸 만들어 오면 그게 감정도 컨트롤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저놈은 그걸 하자는 거고 난 이걸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열받을 필요는 없고 한번 정리해보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그러나 이제 그 인격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지만 자꾸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지환 성도님 어떠세요? 좀 한번 말씀 좀 나눠주시죠. 예.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뭐 자식 문제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문제들도 그렇고 시간이 시간이 흘러가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되고 상대를 하게 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해 갖고 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운전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매뉴얼대로 머릿속에 긴장하고 이렇게 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게 몸에 배는 거죠.
운동도 뭐 처음에는 이제 폼 연습할 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구분 동작으로 하다가 자꾸 이제 이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그 훈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요 갈등살에 뭐 많게는 3개, 적게는 한 2개 정도는 꼭 한번 정리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안 켜고 계셔서 제가 이제 좀 그런데 혹시 이야기하실 분은 그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하시면 제가 지적 그래요. 더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제가 요 웨비나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얼굴을 보고 서로 나누고 한 3분 정도씩 요 갈등 상황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하나씩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수업할 재료가 없죠. 그래서 절반은요, 뭐 제가 이제 대화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들이 뭔가 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 지금 뭐 슬리퍼 같은 경우 얼마나 뭐 인생의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게 큰 문제여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정리해 나가는 방식을 연습하려고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심각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 아주 가볍고 조그만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통해서 해나가는 방식을 익히는 거죠. 방식을. 그래서 꼭 주중에 아주 뭐 너무 복잡한 거 말고 등장인물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발생한 시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제가 오늘도 어디 다른 데 강의하면서 갈등이 화평을 만드는 재료인데 재료는 신선할수록 좋다 그랬거든요. 신선할수록. 너무 오래된 거 말고 막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다루면 화평도 아주 맛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주 사소한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그 인격적인 상처가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속상한 건 아닌데 지금 뭔가 어떤 뭐 기분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협상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안석현 대표님 마이크 켜셨는데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럼? 지금 좀 어려운데. 실수로 켜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면서 이제 갈등 상황들을 실제로 그동안 들었던 거를 정리해가지고 좀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